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지금 홍콩에서 물류 회사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리지널 키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예. 키 어카운트라고 하면 이제 VIP 고객들을 전담해서 네. 제가 이제 직접 담당하고 관리하고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분이네. VIP들을 또. 네, 그렇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일 많은 비즈니스를 주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또 이제 아시아를 대표해서 컨택 윈도로서 이렇게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오, 멋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VIP라고 네. 하면은 뭐 어떤 VIP 고객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포워딩 일 자체가 이제 다양한 고객층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홍콩으로 교과서나 책 같은 거를 이제 운송하는 거를 저희한테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패션 업계도 계시고 네, 가구 관련해서도 있으시고 네, 다양한 고객층이 있습니다. 주로 기업 고객들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포워딩이라고 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조금 더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포워딩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포워드, 보낸다 네. 이런 민다. 느낌이잖아요. 네. 네. 이제 물류인데 물류라는 단어도 좀 어째 보면은 물건의 흐름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역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화물을 저희가 대신해서 이렇게 원하는 곳에서 생산지에서 도착 지점까지 이렇게 옮겨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전담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아, 네, 저희가 이제 뭐 픽업부터 시작해서 서류 관련된 거, 통관 네, 이런 거를 전부 다 전담해서 대신 대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물류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우선 대학교 전공이 산업공학과였고 산업공학과라고 보면은 이제 다양한 거를 많이 배우거든요.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도 배울 수도 있고 메커닉 엔지니어링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이제 공학 관련돼서는 앵간한 거 다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운송업에 좀 많이 관심이 좀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수업도 네네, 들으신 거예요? 들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수업들이 있었어요? 트랜스포테이션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운송 비용에 관련해서 네.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저한테 관심이 갔던 이유가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말레이시아요? 네네네. 오, 말레이시아 어디요? KL에 1년 있었고, 쿠알라룸푸르. 네네. 네. 그리고 이제 7년 정도 페낭에 있었습니다. 언제 유학을 가신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한 12살 이때쯤 갔었습니다. 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집이 이제 부산인데 네. 집에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음. 비행기 표가 가격이 좀 다른 거예요. 음. 어떤 항공사인 거에 따라서. 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바로 방콕을 가고 방콕에서 부산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홍콩에 갔다가 홍콩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가격도 천차만별 다르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제가 배웠던 운송 그 관련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재밌네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뉴질랜드 베이스 회사예요. 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기업 공개도 좀 했고 네, 사원들도 이제 거의 10,000명을 바라보는 어느 정도 기업이 있는 전 세계적으로. 네네네. 그 네. 뉴질랜드에서는 가장 큰 운송 기업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물류 기업? 네네. 뉴질랜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운송 프레이트 포워딩이고요. 네. 또 사이드 스토리는 저희가 세금을 또 제일 많이 낸다라고 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요? 네. 그럼 엄청 큰 기업이네요. 네, 어느 정도 뉴질랜드에서는 조금 이름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물류에 관심을 가지신 거는 네. 알겠는데 부산 사람의 네. 또 홍콩 네. 또 물류 그렇죠. 물류 허브고.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홍콩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미국 국제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먼저 대학교를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학비가 너무 비싸고 그렇죠. 네. 또 운 좋게 홍콩에 이제 대학교를 제가 알아보게 됐는데 장학금 또 받게 됐었고 장학생? 네네네. 훌륭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또 가깝기 때문에
또 부모님도 자주 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홍콩에 왔을 때 네. 그때부터 내가 물류 산업에서 네.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홍콩에 왔었을 때는. 네. 우선 일단은 그 서양권을 간다라기보다는 동양권에 이렇게 좀 남아있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홍콩 자체라고 하면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금융으로도 유명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산업공학 공부를 하는 중에 네. 그 물류 관련돼 있는 그렇죠. 과목도 좀 네. 수강을 하신 네.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이제 물류 관련해서 관심이 생겼다 했었을 때 부전공으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도 했었습니다. 아, 그거는 뭐 직결적으로 연관이 있네요. 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네. 그때는 이제 내가 물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해야겠다는- 확고했었죠.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뭐 좀 조사를 많이 해보셨어요? 홍콩. 홍콩 관련해서 사실 허브인 거는 몰랐었어요. 일을 하고 나서 좀 홍콩에 대해서 더 진짜요? 자세하게 알게 된 건 좀 있었어요. 네. 아, 홍콩이 물류 허브인지를 모르고 네,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로? 저는 오히려 이제 금융 이런 게 좀 더 유명하다라고만 생각했지 네. 물류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일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홍콩이 물류 허브인데 네. 이 홍콩의 위상은 어떻게 되나요? 물류 쪽에서? 일단은 허브라는 것 자체가 이제 꽤 오랜 시간 역사가 있죠. 홍콩이 이제 물류 관련해서 거기다 이제 프리포트라고 관세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네, 무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물류로 또 유명한 다른 도시들이 있어요? 아시아에? 아시아권에서는 많죠. 이제 부산도 유명하고 그렇죠, 상해도 네, 유명하고 네. 싱가포르도 요즘에 떠오르는 트렌드주 중 하나죠. 홍콩에서의 물류 그리고 네. 한국에서 물류 네. 뭐가 다를까요? 나라의 특색이 다르니까 음.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한국은 이제 공장도 있고 제조가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류 업계에서 일을 한다 하면은 이런 영업적인 색깔이 좀 더 짙을 것 같아요. 이제 물량이 나오는 거를 저희 이제 물류 회사들이 타겟을 하고 이제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영업으로서 이제 그 공장 화주라고 하죠. 그 화주분들과의 어떤 유대감이라든지 영업적인 색깔이 좀 더 짙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요. 예.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허브로서 이렇게 글로벌적인 퍼스펙티브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회사들도 아시아 헤드쿼터가 홍콩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좀 더 글로벌적인 시선? 네, 거기에서 이제 물류를 좀 배울 수 있는 게 홍콩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게 물류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네네네. 뭐 그 양이 그렇죠. 어느 정도 네네네.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런 네. 것들을 보면은 네. 산업 전망도 가능하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다양한 이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를 터지면서 아까 이제 제가 다양한 고객층들을 이제 담당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코로나에 따라서 이제 뭐 교과서 책 관련해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가구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나 패션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들 이제 코로나에 관련해서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다 스트래티지가 다르더라고요. 네. 책 관련되신 분들은 이제 이북 관련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좀 생각하셨고 패션 관련된 분도 그래도 입어야 될 옷은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그 디맨드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패션 굉장히 큰 네. 외국계 패션 회사에서 네.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프라인 샵은 네. 다 마이너스고 그쵸, 그쵸. 온라인 샵은 온라인으로. 지금 뭐 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온라인 샵이 잘 될수록 네. 물류 업계도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쵸. 결국에는 이제 내가 온라인으로 샀던 옷을 배달해 주는 것도 넓게 보면 다 물류 회사에서 중간에서 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는 항상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류라는 그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가까운 미래, 어떤 미래가 온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저희가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그 마스크를 이제 해외에 보내든 한국에 보내든 이런 것도 중간에서 다 물류 회사들이 이렇게 이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스크나 뭐 글러브나 뭐 가운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 초에도 많이 바쁘셨겠어요? 네,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 때 제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럼 매출도 더 많이 나오고요? 네, 매출도 제가 알기로는 제일 기록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 한국도 큰 물류 회사들이 많죠. 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물류 회사들하고 이제 뭐 외국계 네. 메인프라이트 같은 네네네. 기업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유도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더 자유롭다? 네, 좀 더 자유롭다. 업무적인 면에서도 자유롭고 사람들이랑 이제 사장이랑 대할 때도 이제 좀 자연스럽고 네. 그러니까 위계 질서 이런 것도 없고 어떤 일하는 업무에 있어서 뭐 한국적인 색깔의 정서라든지 뭐 방식이라든지 외국계 기업은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성과 위주죠.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좀 현실주의, 잔인할 수도 있는 게 철저한 실력주의죠. 나이, 뭐 백그라운드, 뭐 에듀케이션 이런 거 필요 없이 본인만 잘하면 무한한 어떤 보상도 해주고 기회도 많이 주고 그게 해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면은 네. 뭐 여러 가지 상관없고 실적이 좋으면은 계속 진급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네. 근데 입사하는 그 과정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중요해요? 입사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를 막 마치고 입사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 면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쪽 업계에 대해서 뭐 아냐 이런 질문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사람을 알고 싶어야 하기 때문에 네가 누군데 이런 어떤 그거를 본인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개인적인 어드바이스를 주자면 본인만의 색깔이 좀 있어야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용해라.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 어차피 그 경력이 없잖아요. 이제 막 대학교에서 졸업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색깔이나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용원 씨의 색깔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포워딩 회사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가 이제 세계 각지에 다 회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도 만날 때도 있고 미국 사람 만날 때도 있고 동남아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유학을 쭉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을 좀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뭐 음식, 사이드 스토리 네네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들이랑 빨리빨리 친해지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접점들이 많은 그쵸, 거죠. 그쵸. 네. 그 회사에 입사할 때 네네. 방금 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그 입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면접 같은 경우가 조금 간단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뭐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라는 사람을 이제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면접 보시는 이제 인사과 관련된 분이랑 이제 면접을 하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님도 한번 뵀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업무에서 일하시는 매니저분도 이제 보면서 일단 사람이 딱 보면은 느낌이 나잖아요. 첫인상에 느낌 오죠.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얘랑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어린애들 보면은 딱딱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메인프라이트가 첫 직장은 아닌 네, 아니에요. 두 번째 회사예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회사에서 처음에도 똑같은 이제 포워딩 회사에서 일했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독일계에서 일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입사 프로세스는 마찬가지인가요? 네, 똑같았었죠. 네.
그리고 이제 독일계 그 첫 회사 입사했었을 때는 제가 이제 매니지먼트 트레이니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 매니지먼트 트레이니가 네. 이게 뭐 금융권 매니지먼트 트레이니는 어떤 일을 하는지 네. 뭐 저는 대략은 알고 있는데 네. 물류 회사에서의 매니지먼트 트레이니는 네. 어떤 업무를 배우나요? 이게 이제 또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제 물류라고 하면은 이제 운송 수단이 다양하잖아요. 이제 항공으로 갈 수도 있고, 배로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철도로도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니지먼트 트레이니를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부서에서도 좀 일을 했었고, 해상 부서에서도 일을 좀 하고, 그 이제 물류 관련된 회계팀에서도 일을 했었고, 이제 나서는 이제 영업에서도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 부서마다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책이었죠. 그 보통 매니지먼트 트레이니십이 네네. 2년이잖아요. 네네, 저도 맞나요? 2년, 네네, 2년 저도 맞나요? 2년 했었어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로테이션을 한 거예요? 항공 부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3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딱딱딱. 3개월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이제 영업 쪽에서 이제 한번 해봐라 이래서 영업 관련돼서도 이제 했었어요. 실제 필드 나가서 한번 뛰어봐라? 그쵸. 이제 영업하려면 자기만의 어떤 고객에 대한 클라이언트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영업 압박은 없대. 한번 맨땅에 헤딩 해보는 사회의 맛을 한번 봐라. 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콜드 콜링도 해보고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제 홍콩 분들한테도 콜드 콜링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 떨어질 때도 있지만 또 착하신 분들도 만날 수도 있고 영업의 어떤 그런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업앤다운 그런 거를 좀 어린 나이에 부담 없이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고객 수주 했어요? 네네네. 이게 퍼센테이지를 제가 한번 체크해 봤는데 200 콜드콜을 하니까 한 곳에서 만나주더라고요. 200대 1? 네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랑은 제가 이제 여기 업계에서 일한 지 4년밖에 안 됐지만은 아직도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메인 프레이스로 옮겼는데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회사 고객? 네네 지금 따라와 고객? 주시던 네네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뭐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하셨는데 네네.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업무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영업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회사에서 자기의 어떤 밸류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면은 결국에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하루의 일과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돼요? 네, 아침에 출근하면은 쌓여있는 이메일들 체크하고 무슨 일이 터졌는지 이제 보고 문제가 터졌다 하면은 이제 홍콩에 있는 고객한테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뭐 고쳐 나갈 것이니 뭐 이렇게 좀만 기다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오후에는 이제 좀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제 이제 뭐 영업적인 부분도 좀 한 편도 있고 또 리저널 키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키 어카운트들 관련해서 이제 애널리시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 대비 이번 연도 물량이 어느 정도 올랐네, 내렸네, 왜일까 이런 식으로 좀 연구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를 보죠. 뭐 이 고객이 4월 달에는 항공 관련해서 이제 뭐 물품이 많았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4월에 이분을 위해서 이제 항공사랑 새로운 뭐 운임을 딜링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회를 찾는 거네요. 네네, 기회를 찾는 거죠. 이제 애널리시스를 해서 이제 찾는 거죠. 왜 이렇게 됐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는 편입니다. 그런 업무들이 네네. 위에 이제 뭐 용원 씨도 팀도 있을 거고 보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라고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기회를 찾고 아니 어느 정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거니까 타겟은 있어야죠. 이제 뭐 이 정도의 목표치를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뭐 KPI, Key Performance Index라고 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물류 회사니까 물량을 많이 얘기하죠. 이제 뭐 작년 대비 물량을 뭐 한 10% 더 늘려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션이 있으면은 어떻게 이거를 할 건가는 저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는 건 아니네요. 없어요. 그냥 이제 본인 스스로가 길을 찾아 나가야죠. 목적지는 줬대. 길을 찾아 나가는 거는 본인 역량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번에 일이 많았으니까 더 힘들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어떤 점들이 힘든 점이 있을까요? 일단 물류를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화주분들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화물을 옮겨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그분들이 저를 이제 믿고 맡겨서 제가 이제 배송을 하든지 보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있어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포워딩 회사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박 회사나 이런 분들이랑 이제 중간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사에서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못 떠 이렇게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면 저희는 이제 그거를 고객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스케줄에 또 이제 차질을 빚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못을 했다면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할 수 있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때문이 아닌 일 때문에 대신 사과하고 대신 컴플레인을 받는 어떤 그런 일도 어느 정도 있긴 하죠. 그런 쿠션 역할도 또 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일하다 보면 다 뭐 컴플레인도 받고 중간에서 억울한 입장도 있을 거고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이제 매니지먼트 트레이니라는 직책을 한번 찾아보라고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고 조언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각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서마다의 어떤 입장 차이라든지 보는 어떤 시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항공에서 일했었고 해상에서도 일했었고 회계팀에서도 일했었고 각각 다른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부서마다 이런 어떤 생각 차이가 있구나, 입장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었고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임원진이 된다라든지 높은 직책 뭐 사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각 부서마다의 고충이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어낼 것인가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매니지먼트 트레이니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으세요? 이제 물류 업계에서도 그렇고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물류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주권을 먼저 홍콩에서 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사장님한테 조그만한 지사 관련된 거에 사장직으로 나도 좀 일할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아직 그 랩 오피스가 없는 때 그렇죠. 가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회사를 어떻게 갖고 나가는지 매니지하는가 그리고 이제 회사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면 저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잘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도 더 커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관련해서 전부 저희 회사 지사를 대표하는 그런 직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진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